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에서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오후 3시 기준 진주 경상국립대병원과 양산 부산대병원,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창원국립경상대병원, 4개 병원의 전공의 351명이 사직서를 개별적으로 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남에서는 1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480여 명이 근무하며 4개 병원 전공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당이 지역구 공천자 발표를 이어가면서 경남에서도 여야의 총선 대진표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 중심의 공천이 이루어지면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자 애써온 정치 신인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경남에서 가장 많은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나선 김해울 선거구. 선거구를 옮긴 조혜진 의원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4년 전 21대 총선의 연이은 전략 공천입니다. 예비 후보 5명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경선이 없다면 예비 후보 간 단일화로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객관적이고 개량화된 기준에 의한 세대교체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두 번째, 민심을 받들고 본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천룰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다 창원 의창구 공천 면접까지 본 5선의 김영선 의원이 돌연 김해갑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곳 역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강민국 의원이 공천된 진주울 선거구, 박대출 의원이 공천된 진주갑 선거구도 내홍을 겪습니다. 흑색 선전, 밀실 공천의 결과라며 반발이 큽니다. 음해 낙천 공작을 벌인 의혹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삼은 공천 컷오프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바닥 민심을 다지며 정책과 공약 발표를 이어온 예비 후보들이 허탈한 것은 경선의 기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경남에서 국민의힘이 경선 없이 공천을 확정한 선거구 11곳의 예비 후보는 모두 31명. 정치 신인이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좋은 정치인을 발굴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잘 육성시켜가지고 좋은 상품으로 내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뭔가 다양한 후보가 나올 수가 있는데 참신성도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에 대해 최대 35% 감점 기준도 제시했지만 경남에서 적용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현역 의원 모두를 단수 공천한 민주당을 포함해 경남에서 현역 물갈이 폭은 크지 않으리라고 전망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표류하고 있는 창원 웅동 레저단지 사업. 최근 어업인단체가 생계대책으로 받은 사업구역의 땅을 매각하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결정이 사업의 정상화에 또 다른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송현준 기자입니다. 골프장만 들어선 창원 웅동 레저단지. 민자 사업자는 골프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 지역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업권을 상실한 어민들이 생계대책으로 받은 땅을 아예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2년 동안 지금까지 세금 또 안 그러면은 모든 경비 이런 것들이 엄청납니다. 잘 못하면은 하나도 우리 조합원들한테 혜택도 못 주고. 웅동 레저단지는 골프장 외에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 등으로 구성됩니다. 어민들이 받은 땅은 숙박시설과 스포츠파크를 짓기로 한 곳.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소유권 문제로 기존에 계획된 시설을 짓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경우 골프장 비중은 62%에서 70%에 육박해 골프장 사업으로 변질되는 셈입니다. 정상적인 관광단지 형태로 관리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계획상에 이 땅들은 다 필요한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시는 어업인 단체의 땅 매각이 실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실시 계획에 따라 용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시 계획이 된 상태에서 그 토지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고, 그럼 실시 계획 인가된 대로 상부시설 개발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원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원하는 땅값은 3.3 제곱미터당 최소 150만 원 수준. 매입 자금만 최소 1,000억 원인데 자본 잠식에 빠진 현재의 민자 사업자는 이 땅을 살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의지가 없었는데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착각이라고 봅니다. 최고의 관광 지구가 생길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자 사업자의 책임에 피해 관계기관 간 법정 다툼, 그리고 기다림에 지친 어민 단체의 땅 매각까지 겹치면서 웅동 레저단지 정상화는 또 멀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새해부터 짙어지는 저출생의 그림자. 오늘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 문제를 짚어봅니다. 최근 개학을 앞두고 새학기부터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초등학교 2학년 부모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들은 결국 아이들을 사교육에 맡길 수밖에 없어 육아의 중대 고비에 놓였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예비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40대 맞벌이 학부모 A씨.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이 학교의 돌봄 교실은 75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98명이 지원해 순위가 밀린 겁니다. 대기 번호는 10번대. 사실상 돌봄 교실 이용이 불가능해 개학을 앞두고 부모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둬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열 몇 번째 된 걸 알고 있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 빠진데도 그 순번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냥 직장 그만두는 수밖에 없어요. 창원의 한 초등학교, 학교 돌봄 인원이 50명인데 예비 1학년 신청자만 60명을 넘어 예비 2학년은 신청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2학년 학부모들은 하교 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부모의 퇴근 전까지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학원 뺑뺑이, 사교육에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학원을 보낸다 해도 이게 또 학원 한두 개로는 어린이도 없거든요. 그래도 그만큼 또 사교육비를 감당해야 되는 부담이 그만큼 또 커지는 거고. 맞벌이와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이 지원할 수 있는 방과 후 돌봄 교실. 하지만 도심 과밀 지역 등 각 학교 사정에 따라 저학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뽑거나 일부에선 추첨까지 동원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 확인한 돌봄 교실 관련 민원은 8,700여 건. 새학기를 앞두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학부모들은 경력 단절이냐, 사교육이냐, 선택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오늘은 나가실 때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락가락 길게 이어지는 요즘인데요. 레이더 영상 살펴보시면 산발적으로 형성된 비구름대가 계속해서 서해상에서 유입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지역은 시간당 1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일까지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내일과 모레에는 기온이 조금 낮아지면서 비가 눈으로 변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오늘 밤부터 해안가를 중심으로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점검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 어제보다 쌀쌀하게 출발하는 아침입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1도, 밀양이 10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창원이 10도, 의령이 11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9도, 합천이 11도로 출발하는 아침인데요. 한낮에는 함양이 8도, 하동이 1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당분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 방위사업청과 콜롬비아군이 최근 항공기 가망 인증,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하면서 국산 초음속 경공격기 FA-50의 수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망 인증은 항공기의 안전성을 상대국이 인정한다는 의미여서 콜롬비아군의 8천억 원 규모 경공격기 교체 사업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는 5월 우주항공청 사천 임시청사 개청을 앞두고 사천시가 어제 우주항공청 현안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300명 규모의 우주항공 공과대 개설,
사천 컨벤션센터 신규 건립, 사천공항 확장 등 87건에 달하는 사업이 논의됐습니다. 사천시는 사업 추진에 7조 7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달 말 입주를 앞둔 진주의 한 단지형 연립주택에서 대량의 하자가 발견돼 진주시가 관리 감독에 나섰습니다. 진주시는 사전 점검에서 누수 등 1,200여 건의 하자가 확인됐다며 예정된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주시는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마무리하면 준공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상남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어제 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부터 2026년 경남도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현재 월 150만 원에서 정부가 정한 최고 상한선인 월 200만 원으로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으로 경남도 의원들은 다음 달부터 월정 수단 350만 원을 합쳐 매달 의정비 약 5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